자, 235에 평면도를 그릴 겁니다. 평면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도면에 뭔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요. ST,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ST하고 엔터를 한번 먼저 칠게요. 스타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글씨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글씨를 써주는데, 이제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치수에 관한 내용까지 조금 아직 얘기가 안 됐어요. 하루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탠다드라는 게 하나 있어서 그리고 다시 이제 폰트를 새로 쓰려면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이름을 되도록이면 영어로 쓰는 게 좋긴 하지만 굴림이란 폰트를 쓰고 싶으면 굴림이라고 스타일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를 굴림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면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쓸 때 굴림이 되고 스탠다드 쓸 때 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이쪽은 되도록이면은 로만 S 정도로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한글을 써야 되니까 큰 글꼴 사용하시고, 이렇게 내려서 WHGTXT 이렇게 한글 쓴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스탠다드하고 굴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현재 스타일 자체는 이제 굴림으로 되어 있어서 굴림으로 쓸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연필이 총 3자루가 있지만 첫 번째는 안 쓴다고 말했으니까 여기 스탠다드하고 굴림 2자루가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쪽에 현재 스타일이 굴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굴림으로 이 연필로 쓸 거고, 이 연필은 여기가 굴림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폰트가. 알았죠? 자, 그런데 치수를 넣을 때는 굴림이 아니라, 즉 무슨 말이냐, 제가 만약에 단일행으로 여기다가 글자를 O 하고 각도 연동인 다음에 이렇게 기입하면, 글자를 만약에 타이핑을 쳤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치수가, 그러니까 문자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 뭡니까? 좀 두껍고, 우리 흔히 말하는 트루타입이라고 표현했었죠. 트루타입 표현했었죠. 이렇게 두꺼운 식으로 들어갈 건데, 재밌는 건 치수는 넣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늘게 들어갑니다. 두 개가 폰트가 다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해하실 거, 스타일을 했을 때 현재 나한테 스타일이 2가지가 있다는 건 이해하셨죠? 그리고 현재 상태가 굴림이란 것도 이해하셨죠? 자, 글자를 쓸 때는 굴림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치수는 내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치수도 설정이에요. ST처럼. 그래서 D 엔터를 해주시면 이게 치수 설정을 하는 건데, 여기도 연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얘는 이제 안 쓰는 거 있고 IS25 있고 내가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스탠다드와 굴림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현재 IS25 기본만인 이 상태에서 이제 세팅이 복잡해요. 치수는 그냥 아까 글자처럼 그냥 폰트만 골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 보면 문자라는 것에 보면 치수를 기입할 때 스탠다드라는 스타일 갖고 치수를 기입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현재 스탠다드가 뭐로 되어 있죠? 로만 S SHX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르게 나온다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두 개를 좀 다르게 쓰려고 한다면은 스타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면층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수를 준 적이기 때문에 뎨 포인트가 만들어져 버려요. 이거는 현재는 삭제를 시킬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치수를 넣으면 또 생겨버리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이렇게 삭제를 시켜서 없애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삭제가 되면 다행인데 치수라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선택 삭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안 지워지는데요 해도 방법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알았죠? 자, 그래서 얘는 손을 대지 않는데,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저처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를 클릭해 놓고 새로 만들기 누르면 얘는 출력이 안 된다는 기본 세팅이거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0번을 놓고 하면 얘가 복사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만, 얘를 놓고 새로 만들기 누르면 이쪽에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표시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다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 출력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레이어를 사용했거나 이 레이어를 복사함으로 해서, 즉 여기 이런 표시가 자동으로 붙게 돼 버리니까 끈 적이 없지만 꺼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화면에는 나와. 언제 안 나온다? 그렇죠. 프린트 할 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놓고 새로 만들지 말고 0번을 놓고 새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부터 주시면 좋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중심선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영어로 센터를 해주고요. 그 다음 앞에다 뭘 붙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치수? 좋아요. 치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셔도 돼요. 문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해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은선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벽이 좀 빠졌고, 제가 흔히 말하는 인면도 좀 없는 상황이고, 그쵸? 벽 따로 인면 따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있을 것 같고, 또 뭐가 또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죠? 그쵸? 필요하다면 더 추가하면 돼요. 중심이나 이런 색깔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주세요. 저는 빨간색으로 줄 거고, 치수는 3번으로 줄 거고, 문자는 4번으로 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준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들도 알아서 적당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벽은 노란색으로 줄까 합니다. 인면이나 은선은 그냥 하얀색으로 줄 거고요. 대포인트 이렇게 날 거고, 자, 선 종류는 중심의 센터를 쓰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히든 누르면 동시에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은 센터 선택하고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은선은 히든을 선택하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겠죠. 이렇게 선 종류 주시고, 선 가중치가 중요해요. 실제 여기서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결과물을 뭘로 뽑아야 되는 거죠? 종이로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에서 두께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걸 꽤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중심은 0.02로 줄게요. 원래 0.25를 주는데 이유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벽선을 0.5로 줄 거예요. 이 말을 알죠? 가장 두껍게 표현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인면이라는 것도 결국 외형선이니까 두껍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개를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얘를 0.5를 주고 얘를 없는 0.4를 주려고 해. 그러면 0.35나 0.4가 구별이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단계 좀 낮춰주려고. 그래서 은선을 원래 0.35여야 되는데 0.3을 주고, 문자도 0.35여야 되는데 0.3을 줘요. 그러면 0.25들하고 또 구분이 안 되니까 0.25들을 0.2로 좀 낮출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여러분들 판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반대로 좀 두껍게 해도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벽선을 0.7로 주고 은선을 인면을 0.5로 주고 이런 식으로 맞추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치수는 0.2 줄 거고요. 가늘게. 그 다음에 해치도 가늘게인데 원래 더 가늘어서 0.15까지 주기도 합니다. 좀 더 가늘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다 적용됐죠. 0번은 상황에 따라 다른 거라 뭐 0.35를 주던가 뭐 적당한 선에서 주고, 아니면 그냥 가늘게 표현하는 게 좋을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투명도나 색상 부분들은 여기는 손댈 필요 없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준 다음에, 자, 레이어를 저는 벽으로 좀 놔달라고 말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쓴다고. 그래서 사각형을 한 점을 찍은 다음에 가로 얼마, 세로 얼마죠? 여기서 600들은 빼주십시오. 600들은 첨화선이라 얼마죠? 9600에 8700을 주면 됩니다. 알았죠? 600들은 빼고 9600에 8700들을 주시고요. 자, 얘를 옮겨 주시고 분해하신 다음에 모양을 좀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뼈대만. 그래서 옵셋을 오른쪽에서 3600을, 자, 옵셋을 오른쪽에서 3600을 줄까 합니다. 저기 제가 레이어 만들 때 하늘길 쓰다 보니까 지금 오타가 날 수 있습니다. 자, 3600을 주시고요. 900이라고 옵셋을 이렇게 줘가지고 자르기에서 여기와 이렇게 여기를 잡아서 여기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제 왼쪽에서 옵셋을 1200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00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자르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되셨죠? 모양을 먼저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연장 명령 아시죠? 우리? 연장 명령 써가지고 위에 클릭하면 위에까지, 아이고, 이렇게 위에 늘릴 수 있겠죠? 이 선이 쭉 가니까 다시 그리기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옵셋을 4200 여기서 하나 내려주신 다음에 자르기 하겠죠. 저 옵셋을 2400을 하나만 이렇게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200에 1200이죠. 여기 선이 없으니까 1200에 1200에 2400 주고, 이거 연결할 때는 못 갖기가 편합니다. 하나는 짧고 하나는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옵셋을 3000이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내리셔가지고 트림에서 여기만 우선 하나 잘라주면 돼. 이렇게만 우선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옵셋을 1500
주셔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여기도 자르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모양이 만들어지셨죠? 이거를 뭘로 바꾸자? 중심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확대를 해야 점선이 보이죠? 이 무슨 명령 주라고 그랬던가요? 점선이 안 보일 작다 그러면 LTS, 크거나 작거나 어차피 LTS를 주고 여긴 작았으니까 20배 정도 줘보면 이 정도로 보입니다. 이게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율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벽을 그리려고 폴리선 해가지고 레이어가 벽선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따라 그리면 되겠죠. 이 벽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되셨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를 그려 놓고요. 저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그릴까 합니다. 라인을 이렇게 반듯하게 빼가 이렇게 하나만 해 놓을 건데, 왜 그러냐면 다시 여기에 겹쳐서 하나만 P라인 한 번만 다시 그릴게. 폴리선을 다시 여기 위에 겹쳐서 이렇게 하나 둘 똑같이 벽 그리듯이, 다만 여기 올 때 있잖아요, 아까처럼 여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바로 갈게요. 두 개 교차하는 대로 바로 갈게요. 여기를 클릭하고 2로 넘어간 다음에 이 두 선은 지워버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나를 그린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렸냐면요, 여러분들 첨화선이라고 보이죠? 첨화선이라고 보이시죠? 실선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게 이렇게 모양을 잡고 여기서 600을 옵셋을 주셔서 이거를 이렇게 밖으로 빼주는 겁니다. 중심선하고 같은 위치에서 600만큼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 잡았으니까 얘는 이렇게 지워버릴 거예요. 벽은 중심선을 따라 생기는 거고 여기가 안 맞아가지고 여기만 좀 늘려주려고 다시 폴리라인 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은선으로 주시고요. 알았죠?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은선으로 주시고 얘를 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선을 하나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반드시 와가지고, 여긴 선이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이것도 은선을 주는데 얘가 뭐냐면 마룻대선이라는 거예요. 지붕 꼭대기 있죠, 우리 박공지붕의 꼭대기 있죠, 그 꼭대기 선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선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 가지고 좀 잘못돼 있어요. 마룻대선이라고 해갖고 오른쪽에 글자 돼 있죠. 안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딱 맞춰야 되는데 그 좀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은선을 숨겨버리겠습니다. 저한테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당장은.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 외부 벽이죠. 지금 이렇게 우리 P라인 그렸던 선은 외부 벽이죠. 외벽은 여기는 1.5배 공간 쌓기고요. 오른쪽 또 틀렸다는 얘기를 해야겠다. 오른쪽 상단에 글자 있죠. 외벽 331.5배 공간 쌓기라고. 내벽이 0.5가 아니라 1.0배 쌓기입니다. 그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도면에도 제가 오타를 내버려서 그것도 1.0B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0.5B가 아니라 1.0B로 해야 되는데 0.5B로 적어놔 버렸어요. 아니 그 236페이지 말합니다. 자, 1.5B 공간 쌓기다 보니까 95를 하셔가지고요. 자, 이 선을 안으로 한번 넣어 주시고요. 다시 이 선을 바깥으로 넣어 준 다음에 이 선을 삭제를 해 주십니다. 자, 중심선 기준으로 안으로 95 한번, 바깥으로 95 한번. 이게 1.0이죠. 이제 0.5를 더해야 되는데 공간 쌓기다 보니까 원래 단일체 두께는 이제 얼마라고 해주면 좋겠는데 옛날치라 50을 줄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50 한 번만 키우고요. 그 다음에 90 한 번만 다시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95에 95에 50에 90이다 라고 해주십니다. 이게 외벽에 관한 부분이고요. 우리 여기 안에 벽은 뭘로 그리면 편하겠던가요? 그렇죠. ML 엔터를 치시고요. 자리 맞추기를 0으로, 축척을 190으로 주자고 얘기를 했죠. 자리 맞추기를 0으로 축척을 하고 190 엔터 했죠. 그래서 여기에 찍고 여기에 찍고 이렇게 찍어서 끝에들을 딱 찍어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다시 여기는 여기서 찍어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주는 게 좀 낫겠죠.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주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게 편한 방법이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중심선도 꺼주십사 부탁을 드렸죠. 그래야 작업이 편하다고. 그리고 다른 건 괜찮은데, 폴리라인 괜찮은데 이 M라인은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게 선택하고 분해를 꼭 해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편집 힘들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르기 하시고 이렇게 여기 끝부분들 여기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뼈대를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근데 이제 문하고 창문을 넣을 건데, 자, 끊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선을 빼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죠. 자, 이쪽은 600을 줄 거고요. 여기 욕실의 위에 해당되는 부분 600을 줄 거고요. 여기 있죠. 창문은 900을 줄 거고, 나머지는 1200들이라 그랬어요.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다만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여기는 위치가 좀 애매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 끝에서 찍어서 옵셋을 100 한 번만 주시고 옵셋을 900 한 번을 이렇게 주겠죠. 여기는 문이 들어가죠. 창문은 여기서 여기까지 대각선을 하나 차라리 그려달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공간 자체를 그냥 우리가 여기 하나의 공간과 여기 하나의 공간 이렇게 두 개의 공간으로 생각해 버리자 합니다. 또 여기에 가운데를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서 여기 가운데 점을 잡아서 이렇게 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드렸었죠. 이쪽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빼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아래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위쪽은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대각선 그려서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선을 하나 빼달라고 말씀드렸었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또한 마찬가지죠. 자, 저 선을 여기서 하나 그리긴 그려야 되는데 선을 그린 다음에 자를 건데요. 선을 그린 다음에 자를 건데 여기는 벽이 아니라 인면이 돼야 되는 건데 현관 턱이죠. 신발 벗고 올라선 현관 턱이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를 하고 여기 공간이 완전히 다른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려서 이렇게 선 하나를 빼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 기준을 잡아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창문들은 여기겠죠. 그 다음에 방문은 여기서 선 하나를 주시고 다시 여기서 선 하나를 주시고 여기서 선 하나를 주신 다음에 얼마를 주죠? 100을 주겠죠. 100을 이렇게 양쪽으로 보내주시고 옵셋을 750 한 번과 그쵸? 먼저 자를 때가 아니지만 우선은 자르고 볼게요. 당장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옵셋을 얼마 줘야 됩니까? 900을 줘야 되는데 여기는 공간이 너무 협소할 거예요. 그래서 딱 붙어버릴 거예요. 잘못됐나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쪽부터. 알겠죠?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900을 준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요거 자르는 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중입니다. 알았죠?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현관문. 현관문은 이렇게 선 하나를 그려놔주고 옵셋을 여기서 100을 띄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900을 한 번만 이렇게 주십니다. 알았죠? 그래서 자르기를 해서 이렇게 잘라내줄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창문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문들을 먼저 해버렸네. 이왕 한 김에 여기도 할까? 선 이렇게 해주시고 옵셋을 100을 주시고 900을 주시고 이거 지우고 자르기 하겠죠. 이렇게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옵셋을 300 여긴 600짜리니까 300 300 옵셋을 450 여긴 900짜리니까 나머지는 1200이니까 600 해서 그 다음 여기는 3000짜리니까 1500을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가운데 것들은 먼저 삭제시켜도 된다라고 말했죠. 위치 잡는 역할만 해줬던 거니까 자르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클릭한 상태에 드래그 하시면 편하죠. 저는 버전이 낮아서 그렇게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러면 다 되었죠. 다 됐고, 요거까지는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처음 하시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는 있겠지만 자, 요렇게 잡았으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창문하고 문을 좀 갖다 넣어야 되겠죠. 창문하고 문을 좀 갖다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600짜리라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집어넣겠죠. 말했다시피 두꺼운 쪽이 안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얘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데, 사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조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했지만 좀 정리가 좀 필요하다. 옵셋을 100을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좀 안에 넣어준 다음에 자르기를 좀 해줘서 이 단열재를 감싸는 느낌처럼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옵셋을 100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감싸는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 부분마다 이렇게 다 100을 넣어가지고 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알아서 하세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하세요. 옵셋은 컨트롤 Z가 잘 안 먹으니까 그냥 해놓고 잘못된 거 있으면 지우는 게 더 훨씬 더 빠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버전에서는 그냥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버전에서는 그게 가능하고, 저는 버전이 한참 낮아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러고 있습니다. 혹시 버전 몇부터 그게 안 돼요? 이게 아마 2000대 버전은 다 될 거예요. 아니, 저기 2020대 버전은 다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최대한 깔끔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못 하시겠으면 그냥 건너뛰시고요. 알았죠? 자,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인터넷에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창대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창문 밑에 이렇게 된 부분이 있다고 해. 물이 흘러가서 이렇게 원래 좀 더 튀어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물이 떨어지라고, 벽을 타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튀어나오냐 몰라요. 저도 해봐야 아는 거지. 그래서 이 표시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창문을 넣고 공간이 남으면. 그래서 라인을 100을 주시고, 이게 600짜리니까 600을 주시고 여기다 이렇게 딱 내려주는데, 얘는 잘린 부분이 아니라서 나중에 인면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알겠죠? 지금 당장 해당 사항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만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900짜리는 6, 9, 이게 9네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는데, 자, 이렇게 넣고 이동을 해서 넣어줄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두 번 번거롭잖아요. 반듯하게 넣을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할 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 C도 잡아서 컨트롤 Shift C 하면 기준점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컨트롤 Shift V, 아니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커서가 이렇게 바로 찍어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방향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6, 9, 10, 12. 컨트롤 V에서 이렇게 넣어주겠죠. 그 다음에 그걸 컨트롤 C 해놓은 상태면 또 컨트롤 V 하면 계속 들어갑니다. 컨트롤 V 이렇게. 다른 걸 컨트롤 C 하면 또 다른 것이 되니까 우선은 그 전까지 이게 가능하고, 요거에서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얘를 돌려서 여기다 붙여야 되죠. 자,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복사를 한번 해보자면, 얘를 회전을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쵸? 그리고 이 끝에가 1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서 요 끝이 1이 가야 되죠. 요 끝이 1이 가야 되죠. 이해되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옮겨줘야 된다.
자, CAD에 AL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Align이라고 합니다. 정렬이라고 하거든요. 네. AL 엔터를 친 다음에 선택해서 엔터를 치고 이 끝을 1위로 다시 이 끝을 1위로 이렇게 다시 하자면 AL 엔터를 쳐가지고 선택 엔터 이 객체의 이 끝점 먼저 클릭 그 다음에 그게 1위 갔으면 좋겠다로 클릭 다시 두 번째 점을 클릭해서 여기로 갔으면 좋겠다 클릭 그럼 방향과 회전 크기까지 맞추는 게 있긴 하지만 축척의 개념이라 가로 세로가 다 커져 버리니까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 잘 쓰진 않는데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맞춰집니다. 심지어는 이건 뒤집어야 되잖아요. 180도 옮겨야 되잖아요. AL 엔터를 쳐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이 끝을 1위로 이 끝을 1위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해서 이것도 컨트롤 V 방금처럼 회전보다 편하다고 생각하면 이걸 쓰시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회전하고 이동이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되겠죠. 자, 뭐 흔적이 남을 수는 있으니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문 두 개 잡아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겠죠. 자, 복사를 해서 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회전을 해주긴 하는데 방향이 안 맞아요. 이건 대칭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저기 방금 봤던 얼라인 있잖아요. AL 그거는 회전과 이동은 가능하지만 대칭까지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줄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대칭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뭔 말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대칭하겠죠? 이것도 대칭하겠죠? 이렇게 수평으로 해야 뒤집어질 것이고 얘는 이것도 대칭 이렇게 할 거고 이거는 회전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방향 맞췄으니까 이동해서 가운데서 가운데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 이렇게 됐죠? 뭐 맞출 수 있으면 AL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운데를 가운데로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우리 맘이니까. 자, 다 들어갔고 여기만 잘못했다. 밀어 이렇게 되겠죠. 얘는 되도록이면 그냥 여기 끝을 여기다 찍어 주십시오. 여기 가운데 맞추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안쪽에다 딱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춰주면 다 들어갔죠. 자, 문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아나요? 밖으로 나가는 문들은 안에다 넣어주고요. 바깥으로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문들은 안으로 열린다는 거. 방 안으로 들어가는 문들은 다 안으로 열려요. 건물 밖으로 나가는 거는 바깥쪽으로 열려요. 웬만하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다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중심선만 우선 살려놓고요. 여기서 벽 꺼버리면 이거 눌러서 벽 꺼버리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 꺼버리겠죠. 얘도 꺼버리고 자, 레이어 0번으로 바꿔놓고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잡겠죠. 그쵸? 옵셋을 제가 한 1200 정도만 줘볼게요. 너무 많이 나가는 거 별로 좋지 않아서 이 정도만 줄게요. 뭐 할지 알죠? 연장 눌러가지고 이렇게 빼주는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여기는 나중에 잘라줄 생각을 하고 여기도 이렇게 늘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치수가 2400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치수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를 때는 나중에 자르면 되니까 이렇게 잡아주시고, 우리 뭐죠? 길이 조정 증분 한 600 정도 줘가지고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되셨어요? 이런 판단을 해주시고, 자, 옵셋을 600 정도를 3번 빼주겠습니다. 이거 뭔지 알죠? 자, 얘는 지워도 되고 나중에 다시 작업해도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치수를 기입해도 되긴 하지만, 자, 어쨌든 내가 요만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되시죠? 자, 얘를 좀 옮기려 그러면 다 보이게 한 다음에 옮기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꺼버린 상태에서 옮겨버리면 객체가 안 옮겨져 버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고, 사각형을 하나 해서 0,0 우리 얼마죠? 420,297을 주겠죠. 자, 옵셋 10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이즈가? A3죠. 축척을 해가지고 선택해서 찍고 몇 배 줘보냐? 50을 줘봤더니 얘가 들어갈 것 같은가요? 부족하죠. 그쵸? 그러면 50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축척을 60배 줘볼까? 들어갈 만한가요, 이제? 그럼 여기에 들어간 게 다 600에 60에 관련된 걸 줘야 되겠죠. 60을 줬으니까. 사실 그래서 여기다 600을 사실 준 겁니다, 처음에. 세팅 마쳤고, 자, 여기에 다시 끌 거 꺼주시면 좋겠죠. 꺼버리고, 치수 넣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니까 이대로 놔둔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시작하면 되는데, 여기도 우선은 귀찮으니까 꺼도 되겠는데, 우선 인면으로 레이어를 바꾸고 0번은 꺼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을 좀 그릴 게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왜 인면을 하냐면, 여긴 자른 거 있고 안 자른 것들 있죠. 라인에서 여기서 선을 밑으로 한 200만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선을 이렇게 하나 빼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하나 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기서 200 정도 빼주시고, 알았죠? 여기서 200 빼주시고 이렇게 가줍니다. 되셨어요? 자, 선을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빼줍니다. 이 계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해 주시는데, 이 두 개를 결합을 시키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결합시키면 뭐가 편하냐? 계단은 300의 간격을 준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같이 줄어들어요. 옵셋 하나가 되면 옵셋 300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빼주시고요. 여기 끝에서 선을 하나 이렇게 빼주겠죠. 두 개를. 자, 여긴 치수가 좀 애매하긴 한데, 옵셋을 중심선에서 있잖아요. 제가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중심선에서 1200을 이렇게 주세요. 중심선에서 바깥쪽으로 1200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하나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냥 선 하나 그리면 되겠죠. 얘를 지워버리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중심에서 1200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옵셋을, 선을 하나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릴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르기 해서 옵셋을 90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90을 안쪽으로. 이 90은 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벽돌로 난간을 세운다니까 얇은 벽돌을 세울 거라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트림으로 자르면, 이 모양이 딱 떨어지겠죠. 여기 90 넣은 선 그대로 해가지고 여기 바깥쪽 선 자르면 되겠죠. 옵셋을 계단 한 칸은 보통 그냥 300을 달라고 말을 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트림으로 자르신 다음에 옵셋을 개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300으로 해서 계속 복사를 해줘 버리십시오. 그래서 대강 맞아 보이는데 이 정도까지는 되겠다면 여기서 멈춰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여기 아까 100 정도 나간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900 나가고 밑으로 이렇게 이 창문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낫겠다고 했죠.
그래서 가려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레이어를 벽으로 다시 바꾼 다음에 옵셋을 600을 하나만 이 중심에서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중심에서 이쪽으로 600을 한 번만 빼보겠습니다. 말한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찍어서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이 교차점에서 찍어서 밑으로 600 하고 이렇게 선을 지나가게 해서 600선 지워버리고 트림해서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럼 요 디귿자를 그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중심에서 600이 나오게 하고 여기 윗선에서 밑으로 600만큼 달라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결합을 해가지고 3개만 옵셋을 90만 해줍니다. 이것도 얇은 거고 그냥 뭔가 가리기 하거나 굴뚝일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인면처럼 X만 이렇게 그어서 표시만 좀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죠? 그릴 수 있는 건 대부분 그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는 그렇게 튀어나가는 창이 아니에요. 저 끝까지 내려가는 창이라서 튀어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치수 넣고 문자 넣어주면 대충 정리가 되겠죠. 근데 그 전에 다시 한 번만 중심을 끄고 이렇게, 그 다음 얘도 꺼주고 인면도 꺼준 다음에 자, 레이어를 해치로 바꿔가지고 해치 안시 31번 축척은 한 30 정도 줘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들어가죠. 자, 넣을 수 있는 거 넣으시고요. 못 넣는 부분은 종료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넣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도면층을 다시 이렇게 불을 켜보면 이런 느낌이 들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60배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이제 D 엔터를 쳐서 글자는 제가 2.5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 문자는, 그럼 거기에 60을 곱해요. 그럼 150을 주면 되는데 치수는 말이에요. 수정 눌러가지고 문자는 내가 2자리로 기입하겠다. 여기다 글자 출력이 될 때 글자 크기고, 맞춤이라는 곳에다가 우리 몇 배라 했어요? 도면이 지금 여기다 60을 주는 거예요. 그럼 12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치수를 줍니다. 선형을 눌러서 끝에를 찍어주고, 자, 이제 치수로 바꿔야겠다. 레이어를 치수로 바꾸고, 자, 여기 끝에들 제일 중요한 건 끝에다 찍는 거예요. 절대 중간에 찍는 거 아닙니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치수 주고 이렇게 주면 돼요. 알겠죠? 치수에 대해서 할 말이 더 있긴 있어요. 좀 빠르게 기입하는 방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있는데 우선 요대로만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찍어서 이렇게 갈 건데, 자, 다시 여기서 찍은 다음에 옆으로 선을 빼면서 600 하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럼 600의 점이 찍혀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즉 객체를 못 찍어도 찍고 나서 600이라고 하고 이렇게 찍으면 맞출 수가 있어요. 알았죠? 이동해 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아까 제가 이 사이 600이라 했으니까 여기도 600을 넣어버리면 이렇게 뜨겠죠. 여러분들 판단해 주면 돼요. 이거 잘못 선택했다. 밑으로 다시 600 내려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치수도 똑같이 들어가겠죠. 여기서 여기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하나 맞추고 다시 이렇게 하나 맞춰서 넣어주고 됐죠. 그 다음에 무조건 끝에다 찍는다 했어요. 어디 안쪽에서 찍는 거 아니고요. 이게 여기까지 왔어야 되네. 나중에 조절했어야 되는데, 자, 선을 여기를 안 이제 늘려버리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죠. 900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찍어서 600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이렇게 찍어주겠죠. 여기도
찍어서 600이라고 주고 여기 찍어주겠죠. 그리고 이제 이 중심선이 중심선까지 잡아가지고 전체 치수를 넣어주고 이동해서 다시 600이라고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도 선을 늘렸어야 되네. 이렇게 하다 보면 편집을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나중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는 적당히 잘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긴 600들이 없네요. 잡아가지고 준 다음에 이동해서 600 주면 될 것 같고, 여기다 찍어주고 600 찍어주고 그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선은 여기다가 있을 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라인 하나 그려서 트림으로 자르시고 편집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선들도 중간에가 잘라지니까 네모 하나만 이렇게 적당히 그려가지고 자르게 해서 잘라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중간에 뭐 끊어주면 될 것 같으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보이시는 느낌으로 진행하면 돼요. 원래는 여기까지 안 오고 그냥 이렇게만 놔도 되는데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자, 이쪽도 이대로 갈 것 같고, 여기 긴 선은 그냥 빼고 대충 된 것 같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문자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한 점 찍고 내가 150이라고 숫자를 직접 입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2.5짜리로 그릴 거니까 60배짜리니까 고배는 150하고 부억이라고 적겠죠. 아이고 이런, 120 주고 각도 150이지. 자, 150 주고 각도 0도에서 이렇게 진행하겠죠. 뭐가 안 맞아. 왜 스탠다드로 돼 있지? 굴림. 우리 이걸 어떻게 합니까? 복사를 하겠죠. 이거 잘라야겠다. 선 하나 그려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부엌하고 복사해가지고 갖다 대고, 알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욕실입니다 이렇게 글자를 변경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복사 다 해놓고, 제일 쉽게 말하면 복사 다 해놓고 그냥 글자만 바꾸는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이 도면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